최근 이 부동산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 집값이 이제는 좀 다시 상승 전환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 부동산이 바닥을 찍고 점차 이제 상승 전환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정창근 대표와 함께 나눠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자, 우리가 항상 투자를 할 때요. 투자에 대한 타이밍이 상당히 좀 중요한 거잖아요. 이건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기에 있느냐 아니면 하락기에 있느냐. 자, 지금 서울에 지금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요. 작년 8월 달에 지금 정점을 찍었거든요. 예, 정점을 찍고 쭉 빠졌어요. 예, 작년 하반기 내내 안 좋았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1월 달부터 좀 반등이 시작을 하면서 올 3월 달에 작년 8월치 지금 거래량 넘어섰고요. 예, 그 다음에 어제부로 제가 이거 아파트 거래량 뽑은 건데 벌써 4월 통계치는 벌써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월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 신고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예, 그게 지금 집계가 다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5월 달 같은 경우는 옛날보다도 훨씬 더 우위에 있을 거예요. 예, 거래량이요. 지금 이제 추세를 보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은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예, 거래량은 살아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둔촌주공, 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죠. 18일 만에 또 신고가, 예, 헬리오시티 다 따라잡았다. 여러분들 이 둔촌주공 정확히 1년 반 전에 예, 33평 얼마에 분양했습니까? 예, 13억에 분양했습니다. 13억 전후에. 자, 그런데 최근에 강북에서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예, 33평 국민평형, 예, 9평 이제 분양가를 16억이니 17억이니 18억이니 이런 얘기 들리고 있습니다. 예, 불과 우리 1년 반 전에요.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33평 13억에 분양을 했었는데 예, 지금 들리는 거는 강북 지역에서도 지금 9평 분양가를 16억에서 17억에 지금 아마 나올 겁니다. 예, 조만간에 뭐 지금 행당동 일대도 요 가격에 나올 거고요. 예, 마포도 좀 요 가격에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거기보다 더 안 좋은 입지에 있는 지역들도 지금 국민평형 때 다 13억 이상이 나올 겁니다. 예, 불과 1년 반 전에 이런 시장이었다라는 거죠. 예, 어때요? 예,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여의도에 있는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48억 신고가 찍고 또 여의도 재건축 매물 벌써 4건이 거래가 되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여의도나 압구정 이런 좋은 지역들은 계속 신고가를 찍었는데 그렇죠? 용산이라던가. 근데 그동안은 노도강 같은 경우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자, 그런데 드디어 노도강이나 금강구 이런 지역들도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노도강도 살아났다. 예, 전국 아파트값 26주 만에 상승 전환. 예, 그러니까 항상 폭등장이나 폭락장이나 보면 항상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들이 먼저 거래가 살아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하급지로 온기가 퍼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노도강 자체도 거의 한 2년 동안 계속 가격 빠졌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자, 과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반등하고 있는 원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생기면서 특히나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사업 여건이 상당히 악화됐죠. 그렇죠? 예,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강북권 대개조. 그러니까 이제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 뭐 용적률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주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성을 많이 강화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안 좋아서 또 가격에 대한 눌림이 상당히 강했었던 지역인데 사업성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투자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억 이하 주택, 예, 9억 이하 주택, 뭐 신생아 특례, 뭐 이런 정책자금 대출 있잖아요. 이거 상당히 저금리죠, 그렇죠? 예, 이런 저리의 정책자금 대출들이 나오면서 9억 이하 주택들이 몰려 있는 지역에 이제부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요, 요즘 저도 상담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여러분들 작년에 서울의 1순위 청약률이 아마 43대 1이었나 이랬을 겁니다. 서울의 아파트 1순위 청약률이요. 자, 그런데 벌써 올해는요. 지금 130대 1이에요. 지금 새 아파트 받으려고 서울에 지금 줄 섰거든요. 근데 물량은 없어요. 입주 물량도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또 새 아파트 분양가도 상당히 많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강북 지역 웬만한 지역도 다 이제 13억대 이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물량도 별로 없고 분양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아, 안 되는구나. 자, 구축으로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구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새 아파트 분양 못 받으니까 물량도 없고 분양가는 너무 높고요. 예, 그러면 구축이라도 가야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불과 여러분들 1년 전에 역전세 걱정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53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임대차 입법이 2020년 7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올해 7월 달부터는 어떤 물건들이 나오냐? 2+2 쓴 물건들, 계약갱신 청구권 쓴 물건들이 시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왜? 4년 동안 못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던 물건들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전세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지금 이제 강동에 올 연말에 나올 거 빼고는요, 아까 올리비 파크 프레온, 예, 그거 빼고는 사실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불안하면 당연히 우리가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의 선행 지표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전세 수요가 지금 매매 수요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한 해 필요한 아파트 수요가, 아파트 입주 물량이요, 대략 45,000에서 48,000 가구 정도의 아파트, 새 아파트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한 2만 가구 정도 나오죠. 자, 근데 내년에도 좀 나와요. 근데 적정 수요에는 택도 없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그전부터 계속 쌓이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26년도, 27년도가 내후년이 더 걱정입니다. 자, 거기다가 앞으로 여러분들 사업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지정이 되었던 지역들도 못 가는 지역들이 이제 앞으로 대거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우리가 아파트 수요가 가장 많은데,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아파트는 오히려 안 나온다라는 거죠. 지금 금리가 9월에 내릴 건지 연말에 내릴 건지 금리나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에서는요, 사실은 금리하고요, 이 주택시장 자체의 관계가요,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과거에 많은 사례를 보면, 시기별로 보면 대략 금리가 올랐을 때 주택 가격이 올랐거든요. 이랬던 적도 상당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로 갈 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판에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담대를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금리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가 된다 그러면 수요자들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거기다가 정말로 잘못된 정책. 다주택자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이 없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적폐다. 또 다주택자의 대표적인 주택임대사업자도 그래서 적폐다. 그래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죠. 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들어간 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5억짜리 아파트 3개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차라리 그거 다 팔고 15억짜리로 가죠. 10억짜리 아파트 3개 들고 계시는 분은 그거 다 팔고 30억짜리로 갑니다. 자, 그러면 서울 같은 경우가 제일 가장 선호도가 높은데 지금 많은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지방 거 다 팔고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놓는 거예요. 가뜩이나 아파트, 신규 아파트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외지인 매입 비율이요, 24.6%, 즉 거래되는 양의 4분의 1이 다 외지인들이 가져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앞으로 더욱더 심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양극화가 되면서 서울의 거래량은 대략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 지금요, 저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시장 데이터보다는 더 빨리 제가 캐치를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매수 문의가 제일 많아졌다? 저는 이제 피부로 느끼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지금 변곡점입니다. 예, 지금 이제 바닥 탈출이에요. 이제. 예, 바닥 탈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지금 터닝 포인트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서울 같은 데는 공급이 부족한데 지방은 공급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주택 공급이 지금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더 심화가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갈아타기 하실 분들은 무조건 지금 갈아타셔야 돼요. 자, 우리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반등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급지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갈아타기는 하실 분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신규 분양가, 예, 계속 올라요. 예, 건축비 떨어지겠습니까? 예, 건축비 계속 오릅니다. 신규 아파트 계속 오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구축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구축이라도 잡으세요. 지금. 예, 근데 구축도요, 재건축이 가능한 구축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축도요, 좀 사업성이 좋은데, 예, 사업성이 좋은 지역들을 좀 매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내 집만을 하기에는 좀 시드머니가 없다. 이런 분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여러분 포기하시는 순간 사실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소액 투자하실 분들, 예, 인력 가지고 서울에 투자할 때 상당히 많습니다. 예, 좋은 입지에. 예, 그래서 노후도 높고, 그 다음에 입지 좋은 지역. 자, 얼마나 서울에 노후된 데가 없으면은 모아타운 같이 노후도 요건도 완화해주고, 재개발 노후도 요건도 완화시켜주겠습니까? 그죠? 그럼 상대적으로 노후도 높은 데다가 내가 선점 투자해놓으면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돈이 없어도요, 시간을 투자하면 되는 거예요. 시간을. 남들보다 더 빨리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싸게. 예, 그래서 그런 지역도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비아파트 시장, 특히 빌라 시장 안 좋죠. 근데 앞으로 빌라 시장도 지금 터닝 포인트입니다. 자,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요, 지금 앞으로 공시가격 인정 비율이 지금 개선이 될 거예요. 예, 그러면 빌라 시장이 예전에 전세사기 여파가 없었던 마용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시장이 정상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빌라 시장도요, 지금 너무 시장에 싼 게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게 상당히 좋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예,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시장은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원인, 요인들, 뭐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던가 공급량이라던가 뭐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지금 변곡점 시장입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변곡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좀 움직여야 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움직이는 게 말처럼 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내가 움직여야겠다는 마음은 먹었지만 실제로 좀 행동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장을 다니다 보면,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좋은 지역인데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저평가인지 싼지 비싼지 사실은 좀 비교가 좀 안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지역 간의 비교, 물건과의 비교를 통해서 더 나은 물건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어떤 A하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B가 입지가 훨씬 좋아요. 예, 그런데 A가 먼저 뭐 정비구역 지정됐거나 아니면 뭐 신속으로 가거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A의 가격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B라는 지역의 입지가 훨씬 좋아요. 만약에 노후도도 더 높고 사업성도 좋고. 그럼 우리는 B라는 지역에 투자를 해놓고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주변 지역의 변화는 알지만은 또 다른 지역의 변화는 좀 느끼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강북 지역에도 핵심 지역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이제 분석도 제가 세미나 때 제가 해드릴 거고요. 또 시장 전망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세미나 때 뭐 고민사항도 이제 제가 질문도 받을 거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